첫 번째 그대의 말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예. 이제 국어과의 뭐 비주얼이라기보다는 정석리 맞습니까? 예.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자, 국어과의 김상규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느덧 우리 인터넷 수능, 그죠? 예, 많이 봐왔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거는 바로 제 8강 됐습니까? 여러분들 교재 몇 번째라고요? 165페이지입니다. 자, 펴졌습니까? 예.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예습해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우리 N제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N제 B형에 보시면은 88페이지에 78번, 79번 문제, 그것과 일정 부분 연계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듣고 그 다음에 다시 N제로 넘어가서 바로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77번, 78번, 79번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좀 풀어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 준비되셨다 그러면은 165페이지 단락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술가곡은 앞에다가 1이라고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첫째는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둘째는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셋째는 앞에다가 4, 다시 내려가서 넷째는 앞에다가 5 됐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중간에 보니까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죠? 자식이 넷째라 그런다면은 굉장히 뼈 빠지겠죠? 됐습니까?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아침에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표정이 지금 죽이자고 벌어보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잘생겼잖아요. 모든 게 용서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가곡은 예술가곡 다시라 네모 깡약 쳐놓고요. 그래, 밑줄 한번 쫙 쳐보자. 시와 음악이 결합된 형태의 성악곡이다. 그래, 바로 뭐에 대한 정의입니까? 예술가곡에 대한 정의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 한번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자,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 예술가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예술가곡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 그래, 시와 그 다음에 무엇? 음악이 뭐 한 거야? 그래, 결합된 형태의 가곡 맞습니까? 예, 바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예술가곡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 됐니? 예. 그러면서 계속 가볼게요. 낭만파 서정시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과 시의 이상적인 융합을 꾀했던 슈베르트 동그라미 깐쳐놓고 체크, 슈만 다시 깐쳐놓고 체크, 브람스 다시 깐쳐놓고 체크. 왜? 사람 이름 나왔잖아 맞습니까? 예. 이들 등에 의해서 개척되고, 자 다시 갑니다. 예술가곡은 누구요? 그래, 슈베르트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슈만, 예. 또 누구요? 그래, 브람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개척이 되고, 자 그러면서 계속 오르프에서, 오르프 다시 또 깐쳐놓고 체크 됐습니까? 예. 누구에 의해서? 오르프에 의해서 어떻게 된 것이라고? 그래, 절정을 이루었더라라는 것 됐나? 예. 그런 음악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술가곡이다라는 것 됐니?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술가곡은 문학과 음악의 긴밀한 상호협정으로 만들어지는 중간적인 장르이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래 역동적인 장르이더라. 그래서 예술가곡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예술가곡을 바라보는 관점은 흔히 4가지로 제시되더라.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 예술가곡을 뭐한다? 그래,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몇 가지로 볼 수 있겠다고요? 그래, 4가지로 볼 수 있겠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오예.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설명을 하겠니? 예술가곡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 논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요. 첫 번째 단락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예술가곡에 대한 정의 맞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예술가곡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 대한 네 가지를 뭐 한다? 제시하는 일종의 논제 제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가는데, 두 번째 단락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뭐에 대해 설명하겠다? 예술 가곡을 바라보는 관점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첫째 단락도는 깡 약쳐놓고요. 자, 미셔 봅시다. 어떻게 된다고요? 음악보다 시를 우위에 두는 입장이더라 라는 거. 그래, 예술 가곡을 바라보는 그 첫 번째 관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음악보다는 무엇을? 그래, 시라는 것을 그래 우위에 보는 그런 관점이더라 라는 거. 자, 요게 바로 뭐라고요? 그래, 이 예술 가곡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니? 오케이.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음악과 시의 위계적 관계를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서 상층에 위치한 가사로서의 시가 예술 가곡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자, 잠깐만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뭐 해보자. 그래, 피라미드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랬더니만은 상층부에 뭐가 존재한다 그랬습니까? 그래, 시가 존재하고, 그러면 하층부에 뭐가 존재할까? 그래, 음악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맞니? 오케이. 그러면서 이 시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술 가곡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달리 말하면은 예술 가곡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에 뭐라고요?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시가 하는 역할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다시 그 하층에 있는 음악이 그 가사의 의미를 지지하고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달리 말하면 음악이 이 시, 달리 말하면 가사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뭐 해준다고요? 강화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자, 따라서 다시 또 깡약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예술 가곡의 음악은 가사의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겠다? 그래, 이해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 그래서 음악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사의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몇 번의 단락 내용이라고요? 두 번째 단락 내용이더라라는 것. 됐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두 번째 단락 내용은 뭐라 할 수 있겠니? 예술 가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첫 번째 바로 음악보다는 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위에 두는 관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 거기 두 번째 단락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둘째 다시 또 깡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시에 대한 음악의 우위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음악과 역시 마찬가지로 시를 비교했을 때 무엇을 우위에 둔다고요? 그래, 음악을 우위에 두는 그런 관점이다. 그럼 첫 번째 관점하고는 다르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맞나요?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가볼게요. 예술 가곡을 가사로서의 시가 음악 속에 어떻게 된다? 흡수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더라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이런 식이 안 되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 음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더라? 그래, 시.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시, 가사에 해당되는 것이 음악에 어떻게 된다고요? 흡수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맞나? 오케이. 따라서 다시 또는 깐쳐놓고요. 앞에 내용 정리하는 것이겠죠? 밑줄 쫙. 시가 함의하는 음악 외적인 요소들은 음악적인 원리 속에서 설명되어야 하며, 됐습니까? 가사가 갖는 의미 세계는 음악 속에서 어떻게 된다? 새롭게 구성된다고 본다. 그럼 달리 말한다면은 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는 어디 속에서? 그래, 음악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성된다고 보는 관점. 맞습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관점이라 할 수 있겠죠. 즉 나온 내용 다시 또는 깐쳐놓고요. 한 번 더 반복 설명입니다. 밑줄 쫙. 시의 의미는 음악 속에서 어떻게 한다? 재해석되고, 즉 시의 의미는 어디 속에서? 그래, 음악 속에서 해석되고.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시적 표현은 음악적 표현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음악적 표현 속에서, 맞습니까? 그걸 지지하는 방식으로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 충분히 변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 맞습니까? 예. 그게 바로 두 번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 맞니? 오케이. 자,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은 세 번째 단락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술과 가곡을 바라보는 관점 두 번째 뭐라고요? 음악을 시보다 우위에 두는 관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네 번째 단락 내용 한번 가보자. 맞니? 오케이. 자, 셋째는 나왔네요. 셋째 타이틀은 깡 쳐놓고요. 자,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시와 음악을 뭐한다? 동등하게 파악하는 관점이더라 라는 거. 달리 말하면은 시와 그 다음에 음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동등하게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 시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 음악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그래, 동등하게 보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러한 입장은 예술 가곡이 시와 음악 중 어느 한쪽의 우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공존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본다.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이 둘의 상호 공존을 통해서 무엇이 그래 예술 가곡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형성된다라고 보는 관점. 맞습니까? 그게 바로 세 번째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따라서 다시 또 깡약 쳐놓고요. 이 둘은 같은 위계상에 존재하는 것이며 각각 독립적인 실체를 갖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각각 독립적인, 맞습니까? 예, 그런 실체를 어떻게 해요? 가진다고 보는 관점. 맞나? 그것이 바로 음악에서, 즉 예술 가곡을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 입장에서 시는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기 때문에 시가 음악 속으로 동화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어떻게 된다? 부각된다. 그러면서 다시요, 이 시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그래, 그 예술 가곡을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네 번째 단락을 정리하자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예술 가곡을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으로서 시와 음악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몇 번째 관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 네 번째 관점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넷째는 다또는 깡 쳐놓고요. 몇 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일종의 융합 모형이더라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계속 가볼게요. 음악과 시가 어우러져서 새롭게 탄생한 노래라는 관점에서 예술 가곡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더라라는 거. 아하, 그렇다면 이거는 이래 되겠네. 음악과 그 다음에 무엇이 시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어우러져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그래 탄생한다라는 관점 됐습니까? 예.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융합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 시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무엇이 있더라? 그래, 음악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렇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융합되는 바로 이 지점이겠죠. 맞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아, 예술 가곡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곡은 음악과 시가 어떻게 결합되어 탄생한 새로운 영역이며, 그래, 이것은 완전히 뭐라고요? 새로운, 그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됐습니까? 예. 또 음악이나 가사에서, 그래, 유래되긴 했어요. 맞습니까? 예. 달리 말하면 시와 같은 가사에서 어떻게 유래되긴 했어요. 맞나? 예. 하지만 이와는 또 다른 뭐라고요? 제3의 영역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나? 예. 따라서 다시 또 깡약 쳐놓고요. 밑줄 한번 쫙 쳐놔볼까? 가곡은 그 모태로부터 독립되어서 그래 자율성을 갖는 존재이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태로부터 독립되어서 맞나요? 자율성을 갖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 것이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즉 나왔네요. 다시 또 깡약 쳐놓고요. 한 번 더 반복 설명이죠. 그죠? 오케이. 밑줄 쫙 쳐놔보자. 시는 음악과 관련하여 또
또 음악은 시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도 있겠지만 왜? 일단은 그것들을 모태로 있는 것이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라는 것이더라 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는 예술 가곡이 이미 과거에 작곡가에 의해서 봉인된 그런 완성품이 아니라 됐습니까? 연주를 통해 또는 적극적인 청취를 통해 재형성되어 가는 새로운 의미 생성 과정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이것은 뭐라고요? 새로운 뭐가 되겠다? 그래, 의미의 생성 과정이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 수 있겠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5번의 단락에서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더라? 그래, 바로 예술 가곡을 바라보는 4번째 관점 맞습니까? 예. 그건 어떤 관점이라고요? 일종의 융합 모형이라고 어떻게 해요? 일컬을 수 있는 것이더라. 조금 더 설명한다 그러면은 음악과 시가 어우러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탄생한 노래라는 관점 맞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4번째 관점이 되겠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단락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죠? 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술 가곡에 대한 정의를 내세워놨어. 맞습니까? 바로 시와 음악이 결합한 뭐라 그랬어요? 형태의 어떤 성악곡이라고 얘기했잖아. 맞나? 그것이 바로 예술 가곡이고 그러면서 이제 논제를 제시하기를 이 예술 가곡을 바라보는 관점은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 그 첫 번째 관점에서 음악과 시 가운데서 시를 우위에 두는 관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세 번째 단락에서는 두 번째 관점을 제시하면서 음악이 시보다 우위에 되는 관점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는 세 번째 관점을 제시하면서 시와 음악이 동등하다라는 관점 맞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락에서는 네 번째 관점을 제시하면서 바로 음악과 시가 어떻게 돼요? 어우러져서 새롭게 탄생하는 일종의 융합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더라라는 것. 융합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뒤에 자 166페이지에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짧네요. 그죠? 예, 2문제밖에 안 됩니다. 됐나? 예.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에는 슈베르트 다시 또 깡양 쳐넣기 바랍니다. 괴테의 시 다시 밑줄 쫙 쳐넣고요. 곡을 붙여 만든 예술 가곡인 마왕의 일부이다. 밑줄 쫙 쳐넣기 바랍니다. 예술 가곡의 일부인 뭐라고요? 마왕이다. 그러면은 지금 보기에 제시된 마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라고요? 예술 가곡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문의 내용을 어디에다가 보기에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문제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다. 자, 다시 갑니다. 기역, 니은, 디귿의 관점으로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했으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의 관점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예.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 기역은 어떤 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바로 이것이 기역의 관점이겠네요. 맞나? 그래, 음악과 시 가운데서 무엇을? 시를 우위에 두는 관점. 맞습니까? 니은의 관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음악과 시 가운데서 음악을 어떻게 시보다 우위에 두는 관점. 맞습니까? 예. 그러면 디귿의 관점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시와 음악을 동등하게 보는 관점. 맞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마왕이라는 작품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보기 내용 속에서 한번 쭉 가보자. 그죠? 예, 나레트 갑니다. 어둡고 늦은 밤, 바람을 가르며 말 타는 니 누구인가? 따그닥. 맞나요? 예. 그는 아이를 품에 안은 아버지다. 맞나요? 아비는 팔을 한껏 감아 아이를 안고 간다. 안전하고 포근하게 안고 말을 달린다. 나의 아들아, 왜 그렇게 무서워하며 얼굴을 가리냐? 아버지, 마왕이 보이지 않으세요? 망토를 두르고 왕관을 쓴 마왕이요. 아들아, 그건 그저 10개 퍼져 있는 안개란다. 아들아, 맞죠? 죄송합니다. 됐나요? 예. 자, 마왕에게는 사랑스러운 아이야. 나와 함께 가자. 그죠? 예. 함께 재밌는 노래를 하자꾸나 꼬시고 있네요. 그죠? 모래사장에는 알락달락한 꽃이 피어있고 우리 어머니는 황금은 또 많이 있단다. 그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마왕이 내게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진정하거라 와가야 워워워 이래 됩니까? 예, 걱정 마라 don't worry 단지 마른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란다 이래 되네요. 그죠? 예, 자, 아침에 웃어보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자, 이 지문 내용 그러면서 이제 앞에 나왔던 기역, 니은, 디귿의 내용을 어디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 보자는 이야기예요. 됐니? 자, 그다음 선택지 1번 기역에서 보면 그러면 기역이란 건 뭐야? 음악과 시 가운데서 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위에 보는 관점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자, 아이가 느끼는 공포심과 아이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겠다. 무엇은요? 음악은 이래 되네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잠깐만요. 자, 음악과 시에서 음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로 시를 지지하고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맞습니까? 예. 다시 몇 번이 달락갑니까? 두 번이 달락가 보세요. 맞나요? 예.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은 세 번째 줄 음악이 가사의 의미를 지지하고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야. 따라서 예술가곡의 음악은 가사의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선택지 1번에서 보신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음악이라는 것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선택지 2번 또 가보겠습니다. 니은에서 본다면 니은이라는 거는 음악을 시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맞나요? 예. 니은에서 보면 괴테의 시에 사용된 여러 표현들은 됐습니까?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변형될 수 있더라. 그러면 괴테의 시에 사용된 여러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사적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뭐 할 수 있다?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변형될 수 있다 그랬다. 어디에 보느냐 하게 되면 역시 세 번째 단락 내용 찾아가셔야 되겠죠.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그죠? 시적 표현은 음악적 표현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변형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괴테의 시에서 나오는 시적 표현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야? 변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선택지 2번 내용도 맞고요. 자, 선택지 3번 갑니다. 디귿에서 본다면 디귿이라는 것은 시와 음악을 동등한 것으로 보는 관점을 이야기했었죠. 맞습니까? 자, 가사를 음악과 분리하여 됐습니까? 가사를 음악과 분리 밑줄 쫙 쳐놓고요. 문학적으로 감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더라라는 것.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자, 시와 음악을 동등하게 보는 관점에서는 시 자체를 무엇으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까? 독립적인 요소로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히 뭐 가능하다?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맞습니까? 그렇다면 선택 3번 내용도 맞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선택 4번 갑니다. 니은에서 보면 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니은이라는 것은 음악을 시보다 우위에 두는 관점이 되겠죠. 그죠? 니은에서 보면은 기육과는 달리 슈베르트가 작곡한 미줄까요? 음악의 원리 속에서 괴테의 시가 재해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어디 가볼까요? 그래, 세 번째 단락 가볼까요? 자, 몇 줄 가느냐 하게 되면은요. 세 번째 줄, 여러분들 즉이라고 지금 동그라미처럼 건미주는 부분 있죠? 그죠? 그분 다시 갑니다. 자, 즉 시의 의미는 음악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재해석되고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시적 표현은 음악적 표현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선택 4번에서 말한 것처럼 음악의 원리 속에서 괴테의 시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그래, 재해석될 수 있다라는 사실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선택 4번 내용도 맞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맞나?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막 선택지 5번 갑니다. 아마 답이 되겠네요. 그죠? 디귿에서 보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귿이라는 것은 시와 음악을 동등하게 보는 관점을 얘기하겠죠. 그죠? 자, 니은과는 달리 자, 이렇게 되겠네요. 시가 지닌 독자성과 함께 자, 미쳐볼까요? 음악 속에 융합된 가사의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 했다 했는데 잠깐만요. 자, 음악 속에 융합된 가사의 새로운 의미라 그랬는데 음악 속에 융합된 것은 오히려 니은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해요? 소위 디귿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 됐나? 오히려 디귿에서는 시와 음악을 각각의 독립적인 실체로 봤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가사가 즉 시가 음악에 융합된 것으로 보는 것은 디귿의 관점이 아니라 무엇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니? 니은의
의미의 관점을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택지 5번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네. 맞나? 예.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보세요. A에서 E 중 지지하는 내용의 성격이, 자, 볼까요? 가장 이질적인 것 밑줄 쫙 쳐넣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가 되겠죠. 지시하는 바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풀면 되겠더라? 그래, 문맥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지시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첨가될 수 있겠죠? 어떻게 풀면 된다고요? 결국은 이질적인 것,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5가지 가운데서 4가지는 같고 결국은 나머지 1개가 다르다라는 거 아니겠어? 그죠? 예. 그렇다면 각각의 나머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를 여러분들 찾아주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 그것이 뭐가 되겠다?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 문맥적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맞나? 예.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째 단락, 아니 5번째 단락입니다. 그죠? 자, 음악과 시가 어우러져서 새롭게 탄생한 노래라는 관점에서 예술 가곡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음악과 시가 어우러져서 탄생한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겠어? 예술 가곡이고 그것은 뭐라고요? 새롭게 탄생한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새롭게 그래 탄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됐습니까? 일단은 이걸 우리는 A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볼게요. 가곡은 음악과 시가 결합되어 탄생한 새로운 영역이며 그러면 새로운 영역이라 했으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술 가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A 이렇게 되겠네. 맞니? 오케이. 아이고야.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 밑에 나와 있는 A, B, C, D, E 가운데에서 결국은 A가 아닌 맞습니까? 예술 가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면 되겠다. 찾아주면 되는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맞나? 예. 그러면 계속 가보자 이제. 또 이런 음악이나 가사에서 유래되긴 했지만 이와는 또 다른 뭐라고요? 그래 새로운 영역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제3의 영역에 해당된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뭐가 되겠다? A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따라서 또 그래 가곡은 그 모태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성을 갖는 존재다. 맞습니까? 그래 자율성을 갖는 존재라고 했으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그래 가곡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 됐습니까? 예, 되겠니? 그렇다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A, B, C, D, E가 A, B, C, D가 어떻게 다 같은 부분이니까 결국은 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E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E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자, 그러면서 시는 음악과 관련하여 또 음악은 시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예술가곡이 이미 과거에 작곡가에 의해 봉인된 완성품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완성된 봉인, 달리 말하면은 봉인된 뭐라고요? 완성품은 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 예술가곡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벌써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야? 가곡의 범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돼버리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다고요? 그래, 결국은 이질적인 하나가 되겠다. 그러면 다시 봉인된 완성품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비유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이런 봉인된 완성품이 아니라 연주를 통해 또는 적극적인 청취를 통해 재형성되어 가는 새로운 의미 생성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것과 상반되는 개념이 바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의미의 생성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봉인된 완성품이라는 것은 이것과는 상반되는 의미니까 새로운 의미의 생성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것의 맞습니까? 기존의 의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봉인됐으니까 고정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봉인된 완성품이라는 것은 기존의 의미에 고정된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겠다? 봉인된 완성품이라 할 수 있겠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A, B, C, D와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바로 몇 번이 된다? 선택지 5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바로 우리가 예술 가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예. 자, 앞에서 다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NJ B형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그래, 88페이지입니다. 78번 문제, 79번 문제 같이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 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사랑합니다. 예. Deine schöne Gestalt, und bist du nicht willig, so brauch ich Gewalt.